우리와 협상에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재조정할 수 있다, 내릴 수 있다. 뭐 제로는 아니지만 특유의 농담까지 섞어가면서 이른바 유화적인 제스처 발언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That's true. 145% is very high, and it won't be that high. It's not going to be that high. It got up to there. We were talking about fentanyl, where, various elements built it up to 145. No, it won't be anywhere near that high. What level do you think it'll come down to if you haven't? It'll come down substantially, but it won't be zero. 네, 트럼프 특유의 그 농담이 있어요. 145%보다는 내리겠지만, 상당히 내리겠지만 0은 아니다. 자, 0을 왜 얘기했을까요? 하기에 따라서는 많이 내려줄 수 있다, 이런 얘기겠지요. 자, 한미 간의 첫 관세 협상, 우리 시간으로 24일 밤 9시, 지금 보니까 한 8시간 남았네요. 자, 어디서, 어떤 식으로 열리죠? 네, 한국과 미국 간의 2+2 통상 협의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9시죠. 24일 9시 시작을 하고요. 백악관 인근에 재무부가 있습니다. 재무부 청사에서 한 1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협상단은 일본과 같이 트럼프가 갑자기 등장하는 것에도 대비했다. 그 시나리오에도 지금 대비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협상단을 이끌고 있는 최상목 부총리가 한미 동맹을 더 튼튼하게 하러 왔다. 이렇게 일성을 냈는데요. 이게 그러면은 군사 동맹까지도 커플링해서 하겠다라는 것인지,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관세 협상하러 갔는데 트럼프가 나타나가지고 방위비 얘기하고 그래서 굉장히 당혹해했는데 네. 그것까지도 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은 애초부터 디커플링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얘기인지, 요거는 해석에 있어서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복선이 깔려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말씀을 여러 번 제가 전에도 드렸지만 이 협상에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일단은 그 상견례 형식의 첫 만남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올지 안 올지, 온다면 언제 올지 아직은 모든 게 미지수입니다. 다만 우리도 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로선 참 운명의 첫 만남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버티면서 미국의 금융, 또 국채값, 달러값 다 떨어졌고요. 물가도 올랐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 한 발 물러선 셈이죠. 네, 저는 이것을 전술적 후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일기 때도 관세로 중국을 괴롭힌 경험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이미 학습 효과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히토류를 포함해서 미국에 대한 레버리지가 있다 보니까 트럼프가 지금 한 발 물러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본인 스스로 145%는 너무 높다, 내려갈 것이다. 그렇다고 네. 0%는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상당 부분 내려갈 수 있다라는 여지를 남겼다라는 거는 대통령으로서 자기가 한 말을 이렇게 뒤바꿀 수 있는 유연성이 장점일 수는 있지만, 적어도 다른 나라도 아닌 미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조변석게 함으로써 전 세계의 경제와 시장을 요동치게 만든다라는 거는 매우 유감이 아닐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트럼프는 미국은 지금 황금 시대이며 중국은 그것의 일부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는데, 과연 미국 국민들도 똑같이 황금 시대라고 느끼고 있을지. 물가가 너무 올랐어요. 굉장히, 사실은 물가 때문에 바이든이 안 되고 민주당이 떨어진 건데, 그렇죠. 트럼프가 과연 내년에 이제 중간 선거가 있는데 어떤 식의 정책 행보를 펼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자,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이렇게 유화 제스처를 취하니까 시진핑 중국 주석 어깨가 좀 으쓱해졌다고 봐야겠죠. 기싸움에서 일단 제압을 했다. 중국 사람들 이거 되게 중시합니다. 체면, 또 이 관시. 자, 중국 반응은 어떻게 나옵니까? 예,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유화 제스처를 취하면 중국에서는 대단히 환영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이 화답을. 나와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고 굉장히 떨떠름해요. 예. 그리고 이제 굉장히 좀 또 쿨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저기 외교부 대변인이 세 가지 얘기를 나눠서 얘기를 했거든요. 첫 번째는 싸운다면 우리 끝까지 싸운다. 그러나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들어와라 이거죠. 두 번째는 이제 대화하고 협상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서 계속 위협하고 협박하면 어떻게 하느냐. 상호의 정신 하에 우리가 하자라고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충고 비슷하게 얘기를 했어요. 관세 전쟁이나 무역 전쟁은 성자가 없다. 예, 그리고 가르치듯이. 예, 보호주의는 출구도 없다. 그러니까 탈동조와 단절 이거 하면은 자국만 고립시키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점잖게 한마디 하고 반응이 나온 겁니다. 중국 내부 반응을 보면 훨씬 더 고무돼 있다고 합니다. 역시 우리 주석님 이런 반응이라고 하는데 자 트럼프가 이 선거를 치러야 되는 서방 세계의 지도자는 이렇습니다. 선거 무시 못하죠. 중국 선거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한 7, 8시간 뒤에 미국과 첫 관세 협상을 시작할 우리나라 전략이 좀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죠? 네, 무엇보다도 중국에 대해서 얼마를 깎아주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 비율 자체는 똑같지 않다 하더라도 비례 대응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자동차는 최대한 신속히 해결책을 마련한다. 왜냐하면 자동차 수출이 가장 많고 따라서 지금 타격을 보는 분야가 자동차 및 자동차와 관련된 부품.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지금 IMF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라고 했다가 지금 1%로 내린 그러니까는 소위 선진국들 중에는 낙폭이 가장 큰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고 또 중국과 관련해서 어떤 협상이 되는지에 대한 추이도.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관세 협상을 우리가 지금 먼저 시작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몇 시간 뒤에. 일본이 먼저 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중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미국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전략을 잘 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상견례 이후에 앞으로 한 4, 5일은 더 지켜봐야 됩니다. 트럼프 정부의 숨은 실세 중에 실세가 있죠. 머스크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곧 우리나라에 옵니다. 이게 정부 초청이 아니에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이죠? 네, 정용진 회장하고 트럼프 주니어하고는 그 인연이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호영호재한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2015년도에 우리 한국의 한 언론사 초청 행사에서 와가지고 그때 이제 둘이서 만났어요. 저기 이제 오른쪽이 정 회장 부부고요. 예. 네. 그래서 그때 만났을 때 무슨 그러니까 정용진 회장은 브라운 대학교 졸업했고요. 저기 트럼프 주니어는 캘리포니아에서 나왔으니까 뭐 학부하고 인연이 있는 것도 그건 아닌데 아니고, 네. 이 사람들이 이제 결국 기독교, 그러니까 이제 개신교 출신들, 개신교 다니니까 그걸 이제 주제로 해가지고 얘기가 됐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한 2번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인연이 되다 보니까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8월 달에 트럼프 주니어가 한국에 왔어요. 근데 정용진 회장하고 거의 뭐 며칠을 같이 있었거든요. 이것이 이제 또다시 이제 더 큰 이제 인연으로 돼서 올해 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할 때 초청도 받아서 그 전에 갔고. 말하라고 가서 일주일 묵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한 2, 3주 전에 다시 이제 미국을 가서 만났는데 한국 방문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초청을 했고요. 그 초청 일환으로 지금 아마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에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아들이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다른 나라에 무슨 일 하면은 난리가 날 텐데. YS 그 미국은 아들 소산 김현철 때 난리 났잖아요. 미국은 전혀 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뭐 지금도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미래도 어떤 세력으로 등장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어찌됐든 와서 일주일 동안 다음 주에 오게 되면 며칠 있으면서 우리 한국의 재계에 있는 분들하고 만나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관세 협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의 국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저 신세계 정 회장이 우리 정부 관리나 누가 됐든요. 정계 인사하고 만남을 주선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어요? 보통 이제 그 대기업에
대표라든지 소유주가 그런 그 중간고리 역할을 했던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세계의 경우는 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과거에 부시 행정부 때 뭐 풍산그룹이라든지 이렇게 나름대로 순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미국이 굉장히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또 그렇게 작동하는 사회이기는 하지만 네트워킹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트럼프 일기 때는 사실 딸 사위가 완전히 주름 잡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방카하고 쿠셔너. 그런데 사위와 딸의 경우에는 직함이 있었어요. 백악관 내에. 근데 이 아들의 경우는 없죠. 아마 직함을 줄 것 같습니다. 이게 직함이 없이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는 미국 국민이 볼 때도 굉장히 불쾌할 일이에요. 유쾌하지 않을 일이기 그러니까 미스터 때문에. 주니어가 계속 한다는 건 좀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지금 트럼프의 지금 국정 운영에 대해서도 미국 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시큰둥한데 거기다 또 아들까지 나서서 물론 이제 이걸 잘 활용해서 우리 국익에 맞춘다라는 것이 중요하기는 한데요. 근데 이 큰아들이 굉장히 지금 2기 때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는 건 맞아요. 부통령을 인선할 때도 강력히 추천했었고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 트럼프 일기 때도 보면은 사위가 어떤 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중간에 이견이 있을 때 또 그걸 잘 조율하고 이런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트럼프 장남이 지금 소위 백악관의 실세가 되는 일에 우리의 관심이 이렇게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 이방카는 일기 때 백악관에 사무실도 있고 뭐 선임 고문 뭐 이런 역할을 했고요. 트럼프도 직함이 필요하다 얘기했는데 지금 1호 친구라 불리던 머스크에 대해서 트럼프가 몇 달 안에 떠날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머스크가 돌아간다니까 테슬라 주가가 오르는 기현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실세 중에 실세로 앞으로 역할을 할 텐데 이번에 방안 잘 활용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또 그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활용하는 거에는 또 굉장히 열심이라 뭔가가 활용이 되리라 기대를 해봅니다.